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리스라는 분석가의 PDD 리듬 투자 분석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이죠. 핀도도, PDD 주가에 대한 건데 이게 분석 방식이 상당히 독특해요. 당신의 투자 관점에 어쩌면 좀 새로운 시각을 더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요. PDD 주가가 지금 118달러에서 134달러 요 중요한 가격대 사이에 딱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마치 큰 파도가 오기 전에 바다가 잠시 숨 고르는 것처럼 새로운 방향을 찾으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고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주가 움직임을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리듬으로 파악하려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자, 그럼 네리스의 이 리듬 분석이라는 렌즈로 PDD의 현재 상황, 또 잠재적 기회 같은 것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이 분석 통해서 당신이 어떤 좀 의미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 분석을 한 네리스라는 사람 잠깐 알아볼까요? 보고서 보니까 자신을 시장의 흐름 또 파동 속에서 기회를 잡는 스윙 투자자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주식 시장 자체를 끊임없이 출렁이는 파도나 리듬으로 보는 거죠. 접근 방식이 좀 눈에 띄어요.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이게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기본적 분석과는 결이 좀 달라요. 단순히 가격 차트선이나 재무제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가 움직임 뒤에 숨어있는 리듬, 그러니까 수렴하고 확산하는 거 있잖아요. 에너지가 모였다가 퍼지는 거.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읽어내려는 시도거든요. 보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 118달러에서 134달러 구간. 이게 네리스 분석에 따르면 바로 이 리듬이 쫙 응축됐다가 다시 확산되기 직전 그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거죠. 아, 변곡점. 네, 이 가격대에 주가가 머무르는 걸 단순히 횡보라고만 안 보고 중기 매물대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여기서 매물대라는 건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돼서 주가가 거기 오면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음 상승 파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쌓고 또 지지 기반을 다지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다음 악장 연주하기 전에 잠시 숨 고르는 모습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매물대 위에서 에너지를 모은다. 그런 해석이네요. 그래서 네리스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랑 목표 가격도 제시하고 했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34달러를 일단 1차 목표로 보고 있고요. 좀 더 긴 호흡, 그러니까 스윙 관점에서는 140달러까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 목표가는 시장 상황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럼 진입 전략은요? 어떻게 들어가라고 제안하나요? 스윙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 118달러에서 121달러 사이 구간, 여기를 유용한 진입 영역으로 보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매수한 다음에는 주가가 그 134달러 저항선을 확실하게 뚫고 안착하는지 이걸 지켜보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134달러 돌파 확인이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네리스가 강조하는 점이 그냥 가격이 134달러 넘었다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파동의 리듬이 정점에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중기 매물대 있잖아요. 보고서에서는 104달러에서 134달러 범위로 잡던데 그 매물대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 과정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섣불리 막 오르는 거, 따라잡는 추격 매수, 이거보다는 리듬이 좀 완성되고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약간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가격만 쫓지 말고 그 움직임의 질이랑 안정성 이걸 보라는 거군요. 보고서의 차트 분석도 꽤 비중이 있던데요. VPAR, 좀 생소한 기법도 나오고요. 네, VPAR, 그게 Volume Profile Visible Range의 약자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차트 구간 안에서 각 가격대별로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나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걸 통해서 어느 가격대에서 지지나 저항이 좀 강하게 작용할지, 즉 매물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죠. 아, 매물대 시각화 도구군요. 그렇죠. 네리스는 이 VPAR 분석으로 과거 PDD 주가가 특정 수익 매물대, 흰색으로 표시, 나 중기 매물대, 주황색, 근처에서 반등하거나 저항받을 확률이 높았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주가 위치가 왜 중요한지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차트에 동그라미 쳐진 부분들이 바로 과거에 좀 의미 있는 지지나 저항 역할을 했던 핵심 구간들인 거죠. 그렇군요. VPAR로 매물대를 딱 보여준다. 그럼 리듬 자체에 대한 분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단기, 스윙, 중기 리듬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리듬 분석을 시간 프레임별로 나눠서 봐요. 먼저 단기 리듬. 이건 현재 상승 또는 유지 흐름을 보이면서 기술적인 중심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국면에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관점에서는 힘을 좀 되찾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단기는 긍정적이네요. 네. 다음으로 스윙 리듬은 지금 병합 형성 구간에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 파동 에너지가 마치 용수철처럼 꽉 압축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 응축된 에너지가 조만간 보고서에서는 한 2주에서 4주 안이라고 보던데 위든 아래든 특정 방향으로 확산될, 그러니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요. 지금이 방향성을 정하기 직전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에너지가 압축됐다. 이건 곧 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뭔가 터지기 직전 같은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중기 리듬은 아직 본격적인 변동성 확대, 즉 큰 추세가 나타나기 전 단계로 보고요. 자리를 잡아가면서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뭐랄까, 음악이 클라이맥스로 가기 전에 잠시 숨 고르면서 긴장감 높이는 브릿지 구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네네. 이걸 종합하면 단기적으로는 반등 에너지가 보이고 스윙 관점에서는 에너지가 응축돼서 방향성 탐색을 앞두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더 큰 파동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이게 내리스의 리듬 분석 결과입니다. 와, 리듬 분석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층위로 보네요. 근데 이런 기술적 분석이 힘을 받으려면 기업 자체의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할 텐데요. PDD 재무 상태는 괜찮은가요? 네, 그 점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최근 분기 실적 보면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6%나 늘었어요. 86%요? 와, 엄청나네요. 네, 엄청난 성장세죠. 영업이익률도 한 22% 수준으로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아요. 수익성도 양호하고요. 아니, 뭐가 이렇게 성장을 이끌었나요? 86%면? 주로 그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랑 거래 수수료 수입, 이게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PDD 플랫폼 안에서 판매자들이 더 마케팅을 활발히 하고 거래량도 늘고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도 같이 증가한 거죠. 다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어요. 바로 그 글로벌 플랫폼 테무 확장 관련 비용 증가입니다. 아, 테무. 요즘 광고 많이 하던데요? 맞아요. 테무를 빨리 키우려고 연구개발 R&D 비용이랑 마케팅 비용 지출을 확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에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겠지만 당장 돈이 많이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보고서는 PDD 자체의 현금 창출 능력이 여전히 좋고 또 단기 차입금 비중이 낮아서 재무 건전성 자체는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투자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체력은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익을 좀 희생해서라도 미래 성장의 발판을 놓으려는 전략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기업 내부 상황은 그렇고 외부 환경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뉴스 쪽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테무가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사용자 기반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이런 건 긍정적인 요인이죠. 하지만 역시 리스크 요인이 만만치 않아요. 가장 큰 건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뭐 PDD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 기술 기업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미중 갈등이랑 규제 리스크는 뭐 항상 따라다니는 거군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이벤트 같은 건 없나요? 고고성은 9월 이후 시작되는 하반기 쇼핑 시즌, 특히 중국의 광군제, 11월 11일랑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큰 할인 행사 실적이 PDD 주가에 중요할 거라고 봐요. 테무 성장세랑 PDD 본토 소비 심리가 실제 매출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하반기 실적이 중요하겠네요. 투자자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요즘 커뮤니티 반응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를 보면요. 미국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PDD 관련 글 언급량이 최근에 18% 늘었대요. 주로 태무, 할인, 성장 이런 키워드가 많이 보이고요. 트위터 X에서도 PDD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58%, 부정적인 언급 22%보다 훨씬 많고요. 주식 투자 정보 공유하는 스탁트위치에서는 PDD에 대한 투자 심리 지표에서 매수 의견 비율이 69%에 달한다고 하네요. 와,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PDD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은데요? 네, 테무의 그 공격적인 확장하고 할인 전략이 시장의 관심을 확 끈 걸로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이런 긍정적인 투자 심리랑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인 리스크 요인들 있잖아요. 규제 강화 가능성, 예상 못한 환율 변동,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같은 거 이런 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시장 분위기에 막 휩쓸리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랑 리스크 요인을 같이 고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렇죠. 분위기만 보고 투자할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리스는 구체적인 매매 시나리오랑 진입 시점도 제시하고 있죠. 아까 스윙 진입 구간은 얘기했고 다른 기준점들도 있나요? 여기를 중요한 지지선이나 진입 고려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이 가격 왔다고 바로 매수, 이게 아니라 각 시나리오별로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랩 해소 여부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트랩이요? 그건 뭔가요? 함정? 네, 아마 그럴 겁니다. 트랩의 내리스 분석가가 사용하는 특정 기술적 지표나 패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투자자들이 속기 쉬운 거짓 돌파나 거짓 하락 같은 함정, 트랩 패턴을 식별하고 그 함정이 해소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진입해라.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보고서에 없지만 맥락상 좀 성급한 진입을 피하기 위한 필터링 조건으로 보여요. 이거 말고도 리듬의 명확한 변화 신호나 시장 전반의 소비 심리 회복 같은 거시적인 조건들도 같이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위험 관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죠. 특정 가격뿐 아니라 여러 조건을 확인하고 들어가라.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네요. 여기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까지 썼던데요. 맞습니다. 리듬 분석 외에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또 다른 기술적 분석 도구를 써서 현재 PDD 주가 위치를 해석하려는 시도를 보여줘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아시겠지만 시장 움직임이 상승 5파, 하락 3파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이론이잖아요. 투자자들의 집단 심리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죠. 내리스 분석에 따르면 현재 PDD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3파 상승 구간, 그러니까 121달러에서 134달러까지 반등하는 파동,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스윙 관점에서는 현재 4파 조정 구간, 즉 115달러에서 134달러 사이 박스권 등락이나 조정 파동, 이걸 거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주가가 134달러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지지한다면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상승 국면인 5파 확산,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죠. 이걸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해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도 현재 구간이 조정 끝나고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내리스는 이 분석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보고서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분석을 리듬 분석이나 다른 지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하나의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특정 이론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리듬 분석, 차트 패턴, VPR 매물대 같은 거,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다양한 분석 도구를 교차 검증하면서 PDD 주가의 현재 위치랑 향후 방향성에 대한 판단 정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떤 분석 도구든 100%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 리듬, 차트, 재무, 외부 요인, 엘리어트 파동까지 쫙 종합했을 때 내리스가 그리는 PDD의 큰 그림은 뭔가요? 내리스 분석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PDD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118달러에서 134달러 사이의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모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응축 기간을 거친 다음에는 결국 140달러 수준을 향해서 상승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의 주가 정체나 조정 구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파동의 리듬상 다음 상승 파동을 위한 건강한 준비 단계로 해석하는 거죠.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다. 네, 물론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중 관계 악화, 예상 못한 규제 발표, 환율 급변동,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 같은 매크로 변수들은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투자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고서 마지막에 흥미로운 수급 데이터 분석도 좀 있는데요. 오, 수급은 어떤가요?
최근 2주간 기관 투자자들은 PDD 주식을 순매수하는 경향을 보였대요. 그런데 동시에 단기적인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물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은 사는데 공매도는 늘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134달러 돌파할 때 이 공매도 물량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매물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해요. 134달러 선이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말 중요한 저항선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데이터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AI를 활용한 수급 분석에서는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의 매매 동향이 딱 교차하는 지점에서 스윙 관점의 반등 신호가 포착되었다. 이런 내용도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 데이터를 좀 다각도로 활용해서 분석의 깊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리스의 리듬 분석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서 PDD 주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현재 PDD가 중요한 변곡점 근처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파동과 리듬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가격 너머의 어떤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네요. 분석가 네리스는 보고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은 리듬을 듣고 그에 맞춰 호흡할 때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보다는 그 이면의 큰 흐름, 리듬에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PDD처럼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여러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는 글로벌 기업을 분석할 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술적 분석, 리듬, 차트, 파동이론 같은 것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인 펀더멘탈, 실적, 재무 상태, 성장성 등 그리고 더 넓은 시야의 거시경제 환경 및 지정학적 리스크 이 세 가지 큰 축 사이에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떤 요소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혹은 이 복잡한 요소들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고려해서 자신만의 투자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정답은 없겠지만 스스로의 투자 철학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